너 내가 마음에 안 드는구나? 아닌데? 나 되게 마음에 드는데? 호의가 계속되면은 그게 관리인 줄 알아요. 아우 그만 내가 무식해가 시국 그 뜻도 몰라. 뭐 아들도 아니고 변해변해 어딨노? 이런 상황을 어이가 없다 그래요. 지금 내 기분이 그래. 어이가 없네. 시나리오 쓰고 있는 미친 새끼가. 평론가와 일반인 사이 매력적인 영화 미생들의 유쾌한 영화 잡담 시네마스타 시작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자기소개하겠습니다. 일산에 와 있는 영화관 황대리입니다. 네, 황인지 대리님 나오셨고요. 소재지가 밝혀진 배준현입니다. 네, 배준현 감독님 그리고 김프로입니다. 네. 왕진 방송. 시네마스터 최초 왕진 방송. 왕진이란 게 있었어요. 알아요? 네네. 옛날에 네, 의사 영화에 선생님들이 그 가방 들고. 저 그 가방 되게 탐냈었는데. 왕진 가방. 근데 그 왕진 가방이 이 영화에서도 재밌는 상황을 연출하는 게 나오잖아요. 이 영화에서? 네, 아, 뭔가 그래. 그래. 맞네. 재밌는 상황이 있네. 오. 난 아닐 줄 알았는데, 그래. 네, 되게 재밌게 한번 연출이 되죠. 네, 오늘은 지백 민세정님이 연주해주신 선라이즈 선셋으로 시작했습니다. 야, 괜찮았어. 좋다. 그치, 썬라이즈 알려봤네. 선셋. 영화의 이미지가 딱 떠오르는. 네. 제목이랑도 연결이 되고. 네. 그 지백 민세정님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세상 생각해보니까 이 음원들이. 맞다. 그런 댓글도 있던데, 뭐, 감사하게도 이 방송만을 위해서 이게 음악을 녹음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주 정확히 얘기하면 꼭 그렇진 않고요. 꼭 그렇지는 한 않고요. 번은 짚어주고 갈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원래는 이제 요 모든 음원들은 네. 실제로 저희 녹음하는 요 녹음실에서 연주자들이 이제 모여가지고 라이브로 동시 녹음하는 거거든요. 네. 네. 실제로 연주한 라이브 음악이고요. 요거는 재즈가 알고 싶다라는 네. 이제 팟캐스트. 그걸 위해서 이제 한 거라서 음원이 발표돼 있거나 이렇지는 않습니다. 네. 어디 뭐 멜론이나 이런 데 등록돼 있는 건 아니라서. 이건 뭐 그냥 모아서 음원 등록하는 거는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잖아요. 그죠? 어려운 거는 아닌데, 네. 이건 이제 즉흥적으로 동시 녹음을 한 거라. 그렇죠. 보통 음원 낼 때는 굉장히 신경 써가지고 이제 녹음을 좀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게 이제 의견이 좀 잘 맞으면 음원을 내도 되는데, 그건 그쵸. 이제 뭐 수익 문제도 있고 뭐도 있고 좀 여러 가지로 복잡하기 때문에 그렇죠. 아직 저희가 이제 음원 발매나 뭐 이런 거는 안 하고 있고요. 여러분 그냥 재즈가 알고 싶다도 한 번씩 들어주시면 네. 저도 그 초창기 거 듣다가 너무 많아서 다 못 들었는데 재즈 지식이 일천한 제가 많은 공부가 되었던 방송이었는데 제가 그 덕분에 네. 재즈 팟캐스트를 한 1년 진행하고 네. 재즈에 대해서는 이제 어슴풀에 아는 척 할 수 있을 만큼 네. 지식이 올라왔어요. 역시. 네. 와, 그냥 쭉 정주행만 하셔도 네. 물론 이제 굉장히 많아서 다 들으시기가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 네. 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틀어놓고 듣다 보면 맞아. 굉장히 좀 지식이 많이 쌓입니다. 저도 그래서 처음에는 거기 나온 노래들 말씀해 주시는 노래 제목들 막 이런 거 다 메모하면서 듣다가 이건 공부가 이런 공부가 없다. 이러면서 그냥 들었어요. 그러면 안 돼, 절대. 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맞아, 틀어놓고 맞아. 듣다 보면 네. 뭐 어느새 계속 반복되기도 하고 막 그렇거든요. 그냥 부담 없이 듣다 보면 어느새 지식이 쌓여 있습니다. 저는 갑자기 뜬금없이 그런 생각이 드네요. 저는 힘든 상황일 때 나중에 성공한 다음에 나중에 좋은 성과를 낸 다음에 지금 이 순간을 회상하면 참 재밌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일산골방에서 녹음하고 있는데 나중 가서 우리가 영화 팟캐 1위를 할 때쯤에 우리가 초창기 때는요, 맞아, 어릴 때 녹음 장비 갖고 와가지고 배 감독님 집에서 녹음도 하고 했었는데, 그래. 어느새 MBC 스튜디오에서 녹음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날이 오겠죠. 네, 그렇죠. 그런 멘트를 하는 날이 네. 왔으면 좋겠네. 네, 여기 히들이 앉아 있고요. 네, 오늘 참석하신 분들, 그때 톰 얘기도 많이 했었는데, 조던 너도 기억나나? 막. 조던이 영화를 계속 찍고 있었지. 네, 뭐, 아무튼. 톰 시리즈를 계속 찍고 있지 않을까. 네,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참 카카오톡에서 친구 채팅 채널 더보기 뭐 이렇게 있잖아요. 네, 친구를 네, 네. 가셔가지고 네. 그냥 친구 검색 플러스 친구 검색에서 네. 숨은 영화 찾기를 치시면 그림이 하나 뜹니다. 김프로의
마스코트가 하나 뜹니다. 뜨는군요. 그거 친구 추가를 해주시면요. 네. 사람들이 많이 안 본 영화 중에서 카톡 메시지를 보내드려요. 일주일에 2개씩. 그렇게 되는 하다 거구나. 정말. 나 그리고 이렇게 못 산다, 진짜. 그냥 글 여기 채널에다가 글은 뭐 거의 하루에 한두 개씩 계속 올리고 있고. 네. 이게 또, 야, 이거 한번 해봤더니, 네. 친구가 아직 많이 없거든요. 네. 한 500명 남짓 많이 있는데, 됐네. 빠지더라. 어. 내가 메시지를 보내니까 귀찮은 거야. 그래요? 그 친구 끊는 사람들이 막 생겨. 그래서, 아이고, 등록을 왜 한 거지? 자주 못 보내겠다고요? 지금 친구 593명인데 네. 제가 지금 방금 등록했어요. 그 메시지를 보내니까, 그 메시지가 그렇구나. 귀찮은지, 그래서 자주는 못 보내겠고, 그거 김프로님 글 쓸 때 하나랑 우리 팟캐스트 새로운 거 올라올 때 하나 정도. 해서 제가 올리고 있는데, 아직은 이 친구가 많지 않으니까, 노출이 많이는 안 되더라고요. 혹시 여러분들 관심 있으시면, 네. 네. 카카오톡에서 숨은 영어 찾기 네. 검색하시면 친구 맺을 수 있습니다. 저 저번부터 이렇게 궁금했던 게 있는데 여기 숨은 영화 찾기 추가하니까 프로필에 그림이 뜨는데 네. 김프로님 캐릭터 네네. 이건 누가 그려준 거예요? 제가 그린 거예요. 아 정말요? 야, 제가 그린 거예요. 어쩐지 그래서 그때 옛날에 영화 짤 같은 거 그리신 거 보면 요 얼굴이 간간히 보통 등장하던데. 이런 건 네, 남이 제가 그려주지 않나요? 그러니까 자기가 그렸다는. 아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캐릭터를 하나 만들고 싶은데, 네. 어디다가 부탁할 처지는 안 되고, 네. 그래가지고 그냥 연습장에다가 그려가지고, 그거를 아이폰으로 사진 찍어서, 네. 아날로그다. 네, 그렇게 해가지고 그냥 정말 아날로그하게 그려서, 찍어서, 네. 그렇게 만든 겁니다. 좋다. 네. 네. 우리도 꺼들어줘요. 그려달라고? 아, 그럴까? 우리 셋이 해가지고 딱 걸어놓으면 되겠네. 이거 하나씩 페이받고 해야 그려볼까요? 되는 거야. 페이받고. 아니, 뭐, 제가 그 정도로 그림 실력이 좋진 않아가지고. 네. 한번, 감사합니다. 네. 조만간 한 200회 남짓 해가지고 시그널도 한번 좀 바꿔보고요. 네네. 뭐 저희 대문짝도 한번 좀 바꿔보고 뭐 하겠습니다. 네, 좋죠. 자, 아무튼 이렇게 주저리 얘기가 길다는 거는 영화 얘기가 좀 후달리다는 얘기니까 그러게 하철. 파도가 지나간 자리 네. 김프로의 줄거리 소개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Dearest Isabel, I can't stop thinking about the time I spent with you. 톰은 1차 세계대전 참전 용사입니다. 전쟁의 상처 때문에 사람들을 피해 괴로워하던 톰은 무인도에 있는 등대 관리인으로 자원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우연히 만난 이자벨과 사랑에 빠지고 결혼을 하죠. 무인도에서 신혼생활을 이어가던 두 사람은 아이를 갖지만 연달아 2번이나 유산을 합니다. 이자벨의 상심은 무인도의 적막함과 함께 깊어져 갑니다. 그러던 어느 날 두 사람은 파도에 떠내려온 쪽배 안에서 한 남자의 시신과 함께 울고 있는 아이를 발견합니다. 그리고 이 아이를 가족으로 받아들이죠. 그렇게 행복한 생활을 이어가나 싶더니 톰이 아이의 친엄마를 우연히 만나게 되면서 이들의 삶은 출렁이기 시작합니다. 고독과 연인, 가족과 모성을 그린 영화 파도가 지나간 자리입니다. You'll be safe. I'll protect you, I promise. 네. 네, 네. 뭐 이런 영화인데요. 한마디 총평. 이번에는 황 대리님부터 해볼까요? 이게 영어 제목이 The Light Between Between Oceans. Oceans. 네. 여기서 더 라이트는 이제 등대를 얘기하는 것 같은데. 네. The Light Between Oceans. 바다와 바다 사이. 이거잖아요. 네. 아니, 준비를 안 해가지고. 네? 드립칠라 그러지. 또 뭐 이렇게 영어 드립칠라 길어. 그러지. 응. 바다 사이에 남은 진지한 감정선. 뭐 이런 거. 별 생각 없이 봤다는 얘기잖아. 그러니까 참. 어렵네. 그렇네. 뭐 이런 거. 배 감독님은? 풍경이 아깝다. 풍경이 아깝다. 네. 오, 풍경이 아깝다. 네. 제 한마디 총평은 이것저것 건들지 말고 하나만. 네. 네. 많이 건드렸네? 좀 많이 건드린 것 같아요. 뭐 2부에 할 말이 많습니다. 네. 왜냐면 제가 좋아하는 배우잖아요. 그래요. 알리시아 비칸데르 또 저의 그래요. 이상형 아니겠습니까? 네. 아니, 저도 모르다가 김프로님 계속 이야기해가지고 좀 집중해서 봤는데, 저는 잘 매력을 잘 모르겠던데. 그렇군. 너무 수도분하게 나와서 그런가? 네, 개인적으로 그냥 제가 좋아하는 여성상이어서 그런데 네. 황 대리님의 기본 정보를 한번 훑어주실까요? 네.
다 누워있으니까 뭔가 되게 여유작작이야. 이렇게 방송 분위기가. 좋네요. 나도 누워야 되겠다. 네. 네. 다 저희는 지금 누워서. 네. 눕방을 하고 있습니다. 눕방. 우리가 네. 너무 진지했던 것 같습니다. 네. 지금 3명이 다 누워있어서 여러분, 이게 좀 처질 수 있어요. 시간은 지금 11시가 넘었는데. 네. 그러니까. 파도가 지나간 자리, The Light Between Oceans. 미국에서는 작년에 개봉했고요. 우리나라에는 3월 8일에 개봉했습니다. 콩이랑 같이 개봉했고요. 영화 시간이 132분입니다. 아무래도 길어요. 길었어. 소설이 원작이다 보니 그나마 쳐낸 게 뭐 이 정도 시간이 된 것 같고 네. 15세 관람갑니다. 제가 좋아하는 감독인데 데릭 C.M. 프랜스 이름을 처음 알았습니다. 데릭 C.M. 프랜스. 이름이 그냥 외우긴 조금 어렵죠. 맞아. 한 번도 제가 이름을 좀 잘 못 외우기도 한데 네. 외우려고 노력은 하거든요. 그 데릭 C.M. 프랜스 한번 외워보고 정말 알레한드로 곤잘레스 이냐리투만큼 외우기 힘든. 아니 네. 근데 그 이냐리투는 네. 그래도 들으면 네. 발음이 좀 쉬워서 그런지 한 번에 쓱 이렇게 읽히고 외워지는 건 있거든요. 네. 맞아. 그러니까 이게 뭐 한국어로는 제가 처음 봤는데 영어로 적혀 있으면 어떻게 읽어야 될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데릭 C.M. 프랜스입니다. 네. 1998년대 브라더 타이드라는 영화로 데뷔를 했고, 그 다음에 시간이 좀 지나서 2010년도에 블루 발렌타인 영화를 개봉했습니다. 한국 블루 관객이 발렌타인. 1만 5천 명 괜찮은데, 동원했고요. 그거 감독이구나. 네. 몰랐어요? 네. 네, 그리고 2012년도에 The Place Beyond the Pines. 이름만큼 힘든 영화 제목인데. 아, 그거 감독이에요? 그래요. 몰랐어요? 네, 몰랐어요. 읽어보자 그랬는데. 내가 참 좋아하는 감독이었네. 그렇구나. 네, 그 감독이고. 그리고 이 영화도 이제 2만 1천 명. 네. 좀 들었는데, 이 감독이 정말 제작비 적게 들이기로 유명한 감독이거든요. 네. The Place Beyond the Pines 같은 경우에는 1,500만 불. 이 영화 얼마라고요? 이 영화는? 이 영화, 순서대로 갑시다. The Place Beyond the Pines는 1,500만 불. 1,500만 불이면 얼마야? 200억인가? 200억인가? 네. 200억이겠지. 네. 200억. 200억. 그러니까 200억이면 뭐 별로 그렇게 싼 것도 아니잖아요. 그것도 뭐 아닌데. 비긴 어게인 2편 정도? 네. 뭐 헐리우드에서 봤을 때는 싼 거고 콩 네. 1억 8천만 불. 네, 이거는 그 전작 같은 경우에는 1,500만 불. 네. 블루 발렌타인 진짜 좋아하는 영화인데 350만 불이에요. 아, 정말 그거는 싸게 좀 싸게 찍었다? 찍었죠. 네, 한 40억 이 정도 되는 우리나라 장편 영화 공조가 한 40억 정도 되지 않나 싶은데 네. 뭐 그 정도 비용으로 찍은 거고 브라더 타이드는 제작비는 안 나와요. 뭐 제가 확인을 못 했는데 이게 가장 적을 걸로 예상되는 이유는 촬영, 연출, 각본, 편집까지 혼자 다 한 영화이기 때문에 아주 싸게 찍지 않았을까. 그리고 너의 이름은 같은 경우네요. 뭐 갑자기 이건 뭐야. 네, 하여튼 되게 싸게 찍는 감독이고 출연진은 화려합니다. 마이클 패스밴더 톰으로 나오고 계속 얘기했던 알리샤 비칸데르 네. 이자벨로 나오고 레이첼 화이트 아이로 나오는 아역 배우 카렌 피스토리우스 뭐 이 정도가 나옵니다. 앞에 주연 3명은 지금 뭐 가장 요즘에 핫한 그런 주연 배우가 되겠고 이 영화 같은 경우에도 제작비가 2천만 달러 그렇게 많이 든 건 아니에요. 200억? 네, 200억 맞나? 240억? 240억 정도? 하긴 뭐, 로케가 너무 좋아가지고. 네. 뭐, 로케에서 그냥 찍었으면. 네, 그게 2천만 달러. 그래서 지금까지 수익은 2,400만 달러. 우리나라에서도 275개 스크린에 37만 명을 동원한 어떻게 보면 가장 많은 제작비를 들이고 가장 많이 알려진 배우들이 많이 나왔고 가장 많이 수익을 거두고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가장 흥행을 많이 한 감독의 영화입니다. 네. 그래서 이 영화는 누가 볼까 또 간만에 궁금해서 찾아봤는데 뭐 예상했던 대로 여자 관객들이 한 70% 정도 보고 있고 20대가 한 45% 정도 보는 그런 영화가 되겠고 바다 사이 등대라는 원작이 있었고 우리나라에도 번역이 된 그런 인기 베스트셀러를 원작으로 하고 있는 영화입니다. 책이 좀 궁금하네요. 네, 책에서는 뭐 그건 있더라고요. 제가 자세히는 안 찾아봤는데 영화상 이것도 얘기하면 그렇겠구만. 이거는 2부에서 얘기하겠습니다. 오케이. 네. 그래요. 2012년작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영화 나오면서 새로 나왔더라고요. 영화 표지로 해가지고. 아, 책이요? 네. 좀 팔릴까? 근데 왜 굳이 영화 제목을 파도가 지나간 자리로 했을까요? 그럴게요. 뭐 좀 바다 사이 이해를 등대로 더 해도 뭐 그렇게 나쁘지는 않은 것 같은데. 왠지 제목 지을 때 약간 뭔가 서정적이고 뭔가 아상호상하게 짓는 거를 선호하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네. 안 그러면 공조 이렇게 돼버리니까 그런 거 아닐까. 바다 사이 등대 이래버리면 너무 동화 같은 얘기처럼
보일까봐? 저는 최근에 극장에 가가지고 네. 이 파도가 지나간 자리 예고편을 그렇게 많이 봤는데 네. 제가 좋아하는 배우가 나옴에도 불구하고 네. 황대리가 이걸 하자고 안 했으면 과연 제 시간에 봤을까 싶을 정도로 안 땡기더라고요. 네.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잘 모르겠더라고요. 네. 예고편만 보면. 그리고 그게 딱히, 그러니까 뭐, 해피엔딩이든 새드엔딩이든, 그게 어떻게 진행이 되더라도, 나와 별로 상관없는 그냥 감정의 이야기이겠거니 하게 느끼는 분들도 많을 것 같아요. 예고편을 보면. 그러니까 예고편만 네. 봐서는 이게 두 사람이 사랑하는 것 같은데 뭐 울고 네. 뭐 애기가 또 나오고 뭐 이러니까 네네. 도대체 뭐 무슨 얘기인 거야? 뭐 이렇게만 생각이 들고 네. 굳이 뭐 이런 생각이 좀 들었었는데 그리고 이를테면 예전 영화들 중에 안젤리나 졸리가 주연을 했던 아이가 실종됐었나? 체인질링 뭐 이런 영화들은 그래도 내용이 뭐지? 아이? 사랑? 뭐지? 하면서도 땡기는 지점이 스케일이 보이거든요, 그 영화는. 시대가 잡히고 스케일이 보이는데, 이 영화는 이제, 영화를 보고 나도 몇 년도경 어디, 이런 게 확 와닿질 않잖아요? 예고편만 보면, 영화의 스케일이 안 잡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무슨 영화야? 이렇게 되는. 약간 일본틱한 약간 다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사실 네. 전 그런 거 있었어요. 이 영화 제가 추천했지만, 아마 예상하기로는 이 전작들만큼의 뭔가 감동이 없을 수는 있겠다. 나는 그냥 그런 느낌은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이게 뭐 더 못하다 이런 느낌이 아니라 작정하고 더 진지할 수 있겠다라는 느낌이 충분히 오잖아요. 예고편만 봐도. 네. 더 깊은 얘기를 하고 싶어 하는 거겠구나. 그렇다면 뭔가 대중적이지는 않을 수 있겠다라는 걱정이 됐는데 크게 그 기대에서 벗어난 것 같지 않은데 근데 기본적으로 이 감독에 대해서 제가 애정이 가는 게 뭔가 사람을 바라보는 시선, 그다음에 관계, 가족을 바라보는 시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야 된다는 메시지들이 항상 큰 울림을 주는 게 있어가지고, 네. 전작들에서는 그런 장르적인 재미도 좀 어느 정도 있었다면, 이 영화는 좀 그런 부분에서는 부족할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시선만큼은 감독의 장점이 돋보이지 않나 이런 생각은 들더라고요. 또 플레이스 비욘드 파인즈를 연출한 감독인 걸 알았다면 보자고 했을 것 같아요. 네. 저 지금 처음 이걸 접해가지고 그랬구나. 그럼 네. 지금 느끼면 그걸 찍은 양반이 왜? 근데 보고 나니까 조금 전작들 얘기 듣고 나니까 뭐가 약간 내가 조금 거슬리거나 별로였던 게 이유가 있긴 하네요. 저는 사실 좋았던 게 거슬렸던 게 저는 사실 감독인데 거슬렸던 게 감독의 지난 작품들을 되게 좋게 네. 봤거든요. 네네. 근데 이번 영화를 보고 나서 네. 심지어 제가 좋아하는 여배우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네. 되게 배신감을 느꼈어요. 약간 변절한 것 같은 느낌인 거예요. 그전에까지 이 사람의 그 시선 자체는 네. 굉장히 냉정하게 현실적인 그런 톤 앤 매너가 있었잖아요. 네. 네. 물론 그게 이제 두 번째 영화, 그러니까 플레이스 비욘드 파인즈에서는 그게 약간 이렇게 좀 섞여서 네. 이렇게 그렇죠. 뭔가 억지로 좀 짜낸 것 같은 뭐 이런 설정도 좀 있고 해가지고 약간 네. 동화 같기도 하고. 네. 네. 근데 네. 이제 그 블루 발렌타인 같은 경우는 사실 너무 그냥 여실히 냉정하게 네. 현실을 보여주니까 오히려 그거에서 되게 감동을 많이 받은 사람들이 있는데 네. 네. 이번 작품은 이게 같은 감독이 맞나 싶을 정도로 너무 그 시선 자체가 좀 달라진 것 같은 느낌이 들어가지고 네. 저는 좀 되게 좀 속상했어요. 점점 어떤 길을 가고 있는 것 같은 이제 낌새가 저는 이제 들은 건데 요 2부에 얘기해야지.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김프로님이랑 오면서 그런 얘기도 했었는데 네. 판을 크게 깔아줘야지 이야기를 잘 만들어내는 감독들도 있는 것 같고 어떻게 보면 그 힘든 상황에서 고혈을 짜내야 뭔가 진득한 이야기가 나오는 감독도 있잖아요. 데릭? 그냥 대릭이라고 합시다. 우리 네. 데릭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되게 힘든 상황에서 심지어는 그 자기가 뭐 촬영까지 다 한, 편집까지 다 한 데뷔작은 썬댄스에서 상영이 됐는데 네. 이런 평가까지 들었더라고요. 그 가장 충격적인 미국 인디 영화상의 데뷔 작품이다. 비주얼 지니어스다라는 평가를 받았더라고요. 데뷔작으로 가장 힘든 상황에서 찍었을 거 아니에요. 이름도 없고. 근데 이 영화 저도 너무 보고 싶은데 찾을 수가 없어요.
네덜란드 어떤 사이트에 예고편까지는 제가 찾았는데 정말 대단하다. 흑백이고 뭐 흑인과 백인 형제 이야기인가? 하여튼 뭐 스토리도 잘 모르겠고 네. 하여튼 뭐 찾지 못했는데 아마 이 영화를 볼 수 있으면 아마 제일 만족할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점점 인지도가 쌓여가고 네. 상황이 좋아질수록 좀 뭔가 자기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의 날카로움이 좀 더 무뎌지는 약간 그런 인상은 받았으나 그래도 네. 저는 결과적으로는 좋게 봤다 이런 결론을 가지고 갑니다. 둘의 케미는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아, 당연히 사귀었으니까. 네. 느껴지더라고요. 이 영화 찍으면서 네. 꽁냥꽁냥 썸 타기 네. 시작해가지고 네. 지금은 헤어진 것 같아요. 9개월 정도 사귀었다 그러더라고요. 아, 그렇구나. 띠동갑인데. 영화의 완성도를 위해 사랑이 희생된 감이 있지 근데 않나. 그래도 그럴 것이 감독이 그런 둘의 어떻게 보면 되게 관계에 집중하는 감독이니까 또 그걸 더 잘 연출하기도 하고 그런 두 주연 배우의 관계를 형성하는 작업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더라고요. 이 영화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했는지 잘 뭐 제가 안 나오던데 블루 발렌타인 블루 얘기하려고 이제. 발렌타인 같은 경우에는 그 무대가 되는 집에 한 달 동안 둘이 살게 했다 그러더라고요. 네, 같이 살겠다. 근데 이게 또 한 걸음 더 들어가 보면 미셸 윌리엄스랑 이제 영화를 만들어 가고 있는 과정 속에 준비하던 중에 히스레더가 죽은 거예요. 그러고 이 영화를 찍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든 상황이에요, 사실. 네. 그러니까 영화도 굉장히 오랫동안 스탑됐던 이유 중에 하나라고 하는 걸로 이해하고 있는데 너무 오래 전에 찾아봐가지고 잘 모르겠다. 하여튼 그런 상황에서 배우가 회복할 수 있는 시간, 그 다음에 새로운 주연 배우와 관계를 맺는 그런 영화를 보여주는 그런 준비 과정으로서의 그 시간을 충분히 가져가는 작업 방식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모르긴 몰라도 이 영화의 두 주연 배우도 그런 케미가 발생하기 위해서 그런 노력이 있지 않았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거는 실제로 되게 잘 전달이 되잖아요. 네. 그냥 보고 있는데도 케미가 와 진짜 네. 진짜 같은데 뭐 이런 게 좀 있는데 네. 진짜였어요. 그러니까 진짜였어. 그러니까 처음에 좀 급박하게 진전되잖아요. 네. 저는 그러니까 천천히 이게 잔잔하게 이들의 사랑이 이렇게 조금씩 서로에게 스며드는 내용인가 보다 하고 네. 보다가 그거보다는 훨씬 전개가 빠르잖아요. 네. 그래서 좀 뭐지? 뭐 벌써 저렇게 돼? 라고 생각을 하면서도 별로 이상함을 못 느낀 게 네. 둘의 케미가 아니었나. 눈빛이 이미 그쵸. 사람이 빠져 있는데 뭐. 저는 이 뭐 영화에 대한 관심이 있었다 보니까 사실 저는 되게 앞부분에 이야기를 많이 가져가잖아요. 가정을 이루기까지. 근데 저는 본격적인 이야기는 상황이 발생한 다음부터 분명히 이 감독이 하고 싶은 이야기일 건데 앞에 이야기를 왜 이렇게 길게 갖고 가지? 오히려 이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앞에 거 오히려 사실 뭐 이 관계를 형성하는 과정을 보여주는 것도 중요하게 하는 스타일이니까 뭐 가져갔겠거니 하지만 오히려 하고 싶었던 이야기에 비해서 앞부분에 너무 많은 시간을 할애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앞부분에 조금 오히려 과감한 생략이 있었으면 뒷부분에 할 수 있는 이야기가 좀 더 길고 더 깊지 않았을까. 뭐 그런 상상도 한번 해봤어요. 그래서 그런지 평론가들의 평점은 네. 뭐 그렇게까지 인상적이진 않은 것 같아요. 평식이 오빠 평식 많이 줬는데 3개 별 3개 주셨는데 실화와 우화 사이 그리고 김혜리 기자가 3개 알리시아 비칸데리의 기른 정 송효정 씨가 2개 반 선한 자의 비극 장엄한 풍광 묵직한 심파 말은 되게 좋은데 별점은 제일 낮게 줬네. 그러게. 네. 아무튼 그래서 평론가들이 뭐 3개 반 4개 막 이렇게 준 사람들은 없는 걸로 봐서 네. 전작들처럼 그렇게 인상 깊지는 않았나 보다. 네, 공이 네. 비슷한 게 아니었나 싶고요. 흥행은 지금 49,000? 제일 많이 본 거 아닌가요, 그러면? 이 감독의 영화 벌써 중에. 제가 봤을 땐 전날 37만 명이었는데 37만? 37만? 아니요, 내가 잘못 봤나? 아니네, 4만 9천이네. 3만 저거를 잘못 본 그럼 거지. 제가 처음에 잘못 얘기했네요. 이게 그래서 37만이 아니라 깜짝 놀랐네. 3.7만이네. 지금 44만 9천. 네, 4만 9천. 4만 9천 명 정도. 지금 4만 9천. 그래도 얼마나 볼까요? 10만? 언저리? 10만까지 가까요. 10만까지는 못 갈 것 같아요. 저는 한 7만 정도. 그렇게 현실적인 것 같고, 네. 저는 박하게 잡으면 한 6만? 저는 근데 이게 애매한 지점에서 어떤 깊이 있음을 도달하는 영화로, 좀 가치 평가를 받아서 보는 사람들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본 극장의 분위기가 그랬는지는 모르겠는데, 우는 분들도 꽤 있었어요. 아, 그래요? 네. 계속 훌쩍훌쩍. 하긴, 악이 나오고 뭐 이럴 때는 우리 청취자분들 중에도 누가 써주셨던데, 네.
미워도 다시 한번 보는 줄 알았다고. 애기도 울고 엄마도 울고 막. 네. 그런 거 근데 보면. 뭐 그게 근데 뭔가 어디 딱 닿는 지점이 있을 것 같긴 하고. 그리고 제 생각에는 전 감독의 데렉 감독의 전작들보다는 네.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보기 편한 영화인 것 같아요. 보기는 어쩌면. 편해졌죠. 네. 훨씬. 그래서 확실히 보기는 편해졌죠. 그러니까 보고 뭐가 남느냐, 뭐 어떤 강렬함이 있느냐 보단 그걸 그냥 알리샤 비칸드리와 마이클 파스빈더의 얼굴로 퉁 쳐버려도 남는 게 있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훨씬 많지 않을까. 그리고 일단 거기 저는 그 자연 풍광이 너무 아름다워서 네. 좀 뭐 그거 보는 맛이 있더라고요. 그 정서가. 그래서 한 10만 정도 언저리엔 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 뭐 입소문은 좋게 나고 있는 것 같긴 한데, 근데 누구나 아마 영화를 소개하면서도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영화 좋은데 지루하다. 분명히 거기서 오는 한계가 있으니까. 사실 그렇죠. 네, 그게 그런 면이 있죠. 오히려 뭐 보기는 편할 수 있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 그 이야기의 농도는 점점점 옅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네. 이게 진짜 뭐 김프로님 얘기한 것처럼 블루 발렌타인 같은 경우에는 뭐랄까 구정부를 그냥 물에 띄워놓은 것 같은 그 건더기를 다 헤쳐내면서 살아가야 된다 뭐 이런 느낌인데 약간 점점 뒤로 갈수록 약간 뭐 바닐라 라떼 정도 그래요. 라떼 거품 정도 치우면서 뭐 살아가야 된다 뭐 같은 얘기를 맨날 하는 거는 맞는데 약간 그 현실을 보여주는 방법에 있어가지고 좀 더 보기 편할지는 모르겠지만 좀 옅어지는 감이 있어가지고 맞아요. 좀 뭔가 울림은 적어질 수 있겠다. 저는 근데 사실 그 비슷한 얘기인데 결론이 좀 달랐는데 전 영화가 길고 지루하다는 느낌이 안 든 게 막 네. 재밌어서 딸려갔다기보다는 아직 못 풀어낸 과정이랑 내가 봐야 할 장면이 되게 많이 남았는데 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거기까지 가는구나. 거기까지 가긴 가나 보다. 이러면서 봤어요. 그래서 2시간을 넘겼다는 걸 지금 다시 돌이켜보니 영화가 그래도 다 매듭 짓고 가려고 그래도 끝까지 뭘 보여주려고는 한다. 그래서 거기서 오는 약간의 안도감이 있었는데 끝나고 나서는 좀 허탈해지는? 그게 아마 농도가 옅어졌다. 저는 오히려 이번 영화를 보면서 네. 이 배우의 중요성에 대해서 되게 절감한 것 같아요. 내가 만약에 알리시아 비칸데르가 아닌 다른 여자 주인공이 네. 나와서 이렇게 있었으면 네. 시계를 더 많이 보지 않았을까. 근데 확실히 좋아하는 배우가 나오니까 네. 그 시계를 보거나 지루해하지 않고 보려고 노력하면서 보더라고요. 그럴 수밖에. 그렇죠. 그래서 그게 이게 크죠. 네. 굉장히 애정이지. 인기 있는 배우를 갖다 쓸 수밖에 없고 그렇게 써야 오히려 영화의 완성도를 높이는데 당연히 도움이 되는구나. 네. 네. 뭐 이런 밥 먹으면 배부르다는 소리 같은데. 그렇죠. 네. 근데 절감했어요. 이번에 그걸 되게 느꼈어요. 네. 저도 중간중간, 저는 뭐, 알리시아 비칸데르 좋은데, 저는 그 레이첼 바이즈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아, 그래요? 그 배우가 나오는 몇몇 씬이 그냥 영화의 완성도나 흐름에 상관없이 너무 좋더라고요. 연기를 너무, 그러니까 그 양반이 연기를 하는 걸 보고 있는 것만으로도 이게 견뎌지는? 그게 뭐 우리가 남자들이라서 그런데 여자들은 똑같은 감성으로 마이클 패스밴더 패스밴더를 보면 당연하지. 그 성향의 엄청, 그치. 또 이게 또 팬 서비스 컷도 있잖아요. 딱 시작하자마자 저놈은 수염 좀 확 깎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게 되는데 또 팬들을 위해서 불편하지 않게 싹 밀어주잖아요. 그래. 얼마나 보기 좋아. 옷도 이쁘고. 옷도 잘 입고. 네. 자, 아무튼 그래서 어떤 분들한테 추천을 해주면 좋을까요? 파스빈더 팬이라면 반드시 봐야 한다. 그쵸, 반드시 그쵸. 봐야 하는 그런 영화. 저는 막상 배우들한테서는 크게 이 영화의 장점을 발견을 못했고 사실 뭔가 감독이 늘 해왔던 그 주제에 대해서 뭔가 복습하는 느낌은 있었어요. 맨날 똑같은 얘기하니까. 근데 그게 지루하게는 다가오지 않아서 감독의 전작들을 보고 안 봤다면 과감 진짜 누구한테라도 추천할 수 있는 건 블루 발렌타인 그거 보고 마음에 들었다 그러면 그 다음 작품까지는 당당하게 추천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거 보고 괜찮았다고 하면 뭐 이 영화에서도 크게 실망하지는 않을 것 같다.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아날로그 로맨스 감성이 조금 그리우신 분들은 네. 아날로그. 편지로 이렇게 네, 사랑 고백하고 네, 편지 그런- 주고받으면 설레고 네. 네. 요런 감성은 사실 이메일이 나온 90년대 후반
이전 네, 내나 그쵸. 느끼던 거잖아요. 그쵸. 그 이후에는 사실 뭐 편지로 서로 막 사랑 고백하고 막 이런 게 그 잘 안 하잖아요. 그렇죠. 뭐 휴대폰으로 전화하고 뭐 이러지. 네. 근데 이제 그때까지의 뭔가 그런 기억이 조금 있으면 네. 전반부에 두 사람이 이제 계속 그런 걸로 이제 사랑하고 막 뭐 설레고 이런 장면들이 꽤 잘 나오고 케미도 굉장히 잘 묻어나고 했기 때문에 네. 아날로그 로맨스의 감성이 좀 그리우면 그런 걸 충족할 수는 있겠다. 네. 네. 근데 오히려 여태까지 데렉 시앤 프린스 감독이 얘기했던 뭔가 그 좀 있잖아요. 네. 삶의 묵직함, 깊이 있는 곱씹어보는 뭐 이런 주제들에 대해서는 오히려 좀 옅어져가지고 네. 그런 기대치는 조금 낮춰야 되는 맞아요. 거 아닌가. 사실 그러니까 더 파고들고 폐부를 찌르는 이야기가 될 수 있었는데 네. 그걸 기대하면 오히려 낭패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오히려 그리고 그런 주제를 다루는 영화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기대감을 가지고 가면 그러면 안 되게, 돼요. 이게 되게 라이트한 멜로인데 이거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은. 그러니까 전작의 강렬함 때문에 뭔가 비슷한 거를 기대하시면 절대 안 될 것 같고요. 네. 전혀 다른 결로 그냥 가서 보셔야 네. 되지 않을까. 네. 네. 저는 또 추천할 분들이 생각났어요. 약간 왜 소위 킴포크 라이프 이렇게 전원에서 이렇게 자기들이 키우는 닭의 달걀로 이렇게 뭐 해먹고 하면서 되게 이쁜 원목 테이블 이런 거 많이 나오거든요. 그게 김포크인가요? 근데 저는 그 등대지기의 삶이란 게 야, 정규직이야 심지어. 그러니까 근데 저 되게 그 등대 이름이 야누스라는 것도 좀 좋았는데 사랑하는 가족과 거기서 이렇게 고립돼서 살아가는 게 어떨 땐 천국일 거고 어떨 땐 정말 지옥일 텐데 그러니까 뭐 그런 풍광에서 그런 삶을 살면 어떨까 이런 게 궁금하신 분들은 한번 보면 좋지 않을까. 한나절 좋겠지. 한나절. 저는 진짜 그래요. 저도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네. 저런 환경에 인터넷만 되면 아니 뭐 안 될까 뭐 있다 뭐 LTE로 되든 뭐 하여튼 인터넷 되고 핸드폰만 되면 내가 지금 내 방에서 살고 있는 삶과 크게 다르지 않다. 뭐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자, 그래서 파도가 지나간 자리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저희가 정리해드리고요. 네. 네. 이번 시간에는 지백 민사정님이 연주해주신 선라이즈 선셋 들으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평론가와 일반인 사이 매력적인 영화미생들의 유쾌한 영화잡담 시네마스타.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좋아요, 구독, 공유, 알림 설정 필요합니다. 필요합니다. 안녕. 안녕.